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엔비디아의 AI 칩 출시 주기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무섭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여러 기술 뉴스들을 바탕으로 이 가속화 배경은 뭔지, 또 차세대 칩들, 그러니까 블랙웰 울트라나 루빈 같은 것들이 정말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시장이나 공급망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가 작년 컴퓨텍스였죠. 그때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를 내놓겠다 이렇게 딱 선언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런 속도전은 예상됐던 것 같아요. 아, 그때부터 이미 예고가 된 거군요. 그렇죠. 뭐랄까 경쟁사들이 좀 따라올 틈을 안 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네. 근데 그 선언하고 나서 실제로 블랙웰 GB200 AI 서버가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에 나왔는데 이게 좀 급하게 나온 느낌이 있었어요. 물량도 제한적이었고, 맞아요. 상당히 서둘렀죠. 근데 시장 기대는 컸는데 막상 나와 보니 그 초기 생산 수율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서두른 탓일까요?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블랙홀 칩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걸 만드는 TSMC의 최첨단 패키징 공정 있잖아요. 거기서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아, 패키징 쪽이 문제였군요. 네, 젠슨 황 CEO도 뭐 이걸 인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 1분기, 2025년 1분기 정도 되어서야 공급망이 좀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우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공급망이 겨우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자마자 엔비디아가 바로 성능을 더 끌어올린 블랙웰 울트라, 그러니까 GB300 라인업을 딱 발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생산하겠다고 예고를 해버린 거예요. 와, 그럼 안정화되고 나서 바로 다음 제품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6개월 만에 다음 제품을 내놓는 셈이 되는 거죠. 원래 1년 주기도 엄청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라니 이건 정말 공격적인데요. 네, 아주 공격적이죠. 이게 혹시 경쟁사, 특히 AMD의 인스팅트 MI300 같은 제품들을 좀 의식한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AMD MI300이 시장에서 반응이 꽤 괜찮았거든요. 네, 그쵸. 성능이 좋다는 평가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호퍼, 다음에 블랙웰, 그리고 바로 또 블랙웰 울트라까지 연달아서 내놓으면서 기술 격차를 확실히 버리고 이 시장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계속 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렇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거 또 신제품 나오네? 하면서 기존에 세웠던 투자 계획을 좀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노리는 효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공급망에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지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블랙웰 울트라만 해도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GTC 2025에서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원래는 한 2026년 말 정도 출시로 예상됐었는데요. 네, 당초 로드맵은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대만 CT나 WCF텍 같은 외신 보도를 보면요. 이 루빈 GPU하고 차세대 CPU인 베라의 설계가 이미 6월에 완료? 그러니까 테이프 아웃 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6월이요? 테이프 아웃이면 설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최종 설계도가 완성됐다는 의미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훨씬 빠른 거네요. 네. 심지어 빠르면 오는 9월에 주요 고객사들한테 샘플 칩이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설계 완료가 6월이고 샘플 전달이 9월 가능성이라면 그러면 블랙웰 울트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점하고 거의 겹치거나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빈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럼 뭐 2026년 1분기? 아니면 더 빨라서 2025년 말에도 혹시 소규모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걸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인데요. 아, 하이닉스요? HBM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루빈에 탑재될 걸로 예상되는 차세대 메모리 HBM4를 SK 하이닉스가 2025년 3분기나 4분기쯤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아, 시기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메모리 생산 시점하고 GPU 출시 시점을 어느 정도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루비는 기술적으로도 뭔가 큰 변화가 있나요? 블랙웰하고 비교해서요? 그럼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HBM4 메모리를 아마 최초로 탑재하는 GPU가 될 것 같고요. 제조 공정도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 그중에서도 개선된 N3P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나노 중에서도 더 좋은 거군요. 네, 그리고 패키징 기술도 중요해요. 코어스 L이라는 기술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작은 칩, 다이들을 아주 넓은 면적의 기판 위에다가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첨단 패키징 방식이에요. 아하, 더 많은 칩을 하나로 묶는. 네, 맞아요. 블랙홀보다도 훨씬 더 넓은 면적, 이론적으로는 최대 4배 크기의 레티클, 그러니까 반도체 원판에 회로 새길 때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엔비디아로서는 처음으로 여러 개의 작은 전문 칩, 이걸 칩넷이라고 부르는데 이 칩넷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큰 고성능 칩처럼 만드는 칩넷 설계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CPU도 바뀐다고요? 네, CPU도 기존의 그레이스 CPU 후속으로 ARM 기반의 차세대 코어를 사용한 베라 CPU로 교체돼서 상당한 성능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난데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더 고성능 칩을 빠르게 내놓는 배경에는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단순히 경쟁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성능만 무작정 높이는 게 아니라 전력 효율성, 그러니까 성능 대비 전력 소모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루빈 아키텍처는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능도 높이면서 전기는 덜 먹게 하는 거죠. 아, 성능 향상과 전력 효율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TSMC의 역할은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최첨단 공정 기술하고 패키징 기술을 계속 공급해주면서 엔비디아의 이런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동시에 TSMC 자신도 이걸로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 물량이 다 TSMC로 가니까요. 네. 어느 정도냐면 대만 전체 경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7% 이상, 수출의 13%를 넘을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건 분명 좋은 신호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출시 주기를 단축하는 게 과연 계속 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블랙홀 초기 수율 문제에서도 봤듯이 완전히 새로운 설계, 새로운 공정, 새로운 패키징 기술이 적용된 이 루빈과 베라 라인업이 과연 이렇게 짧아진 주기 안에 안정적으로 또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설계 끝나는 거랑 양산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공급망 전체, 그러니까 TSMC뿐만 아니라 HBM 메모리나 기판, 다른 부품업체들까지 이 엄청난 속도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AI 칩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또 경쟁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출시 주기를 잠재적으로 6개월 수준까지 단축하는 정말 초광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젠슨 황 CEO가 더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절약된다, 뭐 이런 말도 했다던데 이런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고요. 아주 대담한 전략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망 전체의 피로도를 극단까지 몰고 가고 또 잠재적인 생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질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군요. 네, 분명한 것은 현재 AI 기술 경쟁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치열하고 또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 속도 경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네요.